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도 6%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쵸? 어제 7%대 하락이 나왔고 오늘 6%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10% 하락 폭이 좀 넘어갑니다. 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매수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요 내용 때문입니다. 자, 주식은 심리입니다. 심리예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장에 대한 의심을 품을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요. 자, 돈을 버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건 맞지만 그 돈을 버는 게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상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든 전구체를 기반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그런 부분을 납품을 하죠. 이번에 계약이 들어온 게 있죠. 삼성 SDI 쪽으로, 그쵸? SDI 쪽으로 44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납품을 했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삼성 SDI 쪽으로 매출은 작년 기준에서요, 거의 한 2에서 3조 정도입니다. 그쵸? 3조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올해 4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요런 부분을 5년치라서 5년으로 나눠보면, 그쵸? 1년 단위로 나눠보면요, 기준치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연간 8에서 9조 정도의 물량 증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기준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머티리얼즈의 성장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드는데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구체를 사다 쓰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즉 에코프로 BM의 이 평가치가 30조입니다. 30조. 그렇죠. 지금은 등락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29조 5천억. 그렇죠. 요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1% 정도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시가총액은 30조를 넘어선다. 그렇죠.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그 금액을 지금보다 비싸다 싸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58만 4천 원 오버슈팅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그 빠지는 과정에서도 공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공매도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공매도 수량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고가를 막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발생했었던 내용들, 이 구간에서 나왔었던 내용들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거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악재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성장폭을 기준해서 또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기준해서는 이제 충분히 하락 구간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격적인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 있나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가 있어야 되고, 그쵸?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원자재는 에코프로에서 수급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애초에 수직 계열화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평가치에 맞춰져서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정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실적의 증가는 앞단부터 나오고 뒷단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으로 갈수록 갑이에요. 자, 근데 이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갈수록 갑이다, 뭘 사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쵸? 사업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자회사들을 떼내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치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은 추가적으로 성장폭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단지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건요, 요것 때문이에요. 42,000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왔다. 근데 15만 원도 싸다. 왜? 에코프로 BM의 평가치, 즉 시장의 평가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5만 원 해봤자 시가총액 기준에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쵸? 요 내용 보시면, 자, 9조 3,800억. 그쵸? 근데 이날,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잡아서 본다면 한 10조 정도 평가를 받고 차익 매물을 맞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저가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크다 보니까 심리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받아내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이격 계산을 했을 때 5일선과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는 매수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반대로 내가 5일선과 이격을 지금은 하방으로 벌리고 있죠. 이런 구간에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손실 중에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고가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제가 그 최소한의 스킬을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언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놨어요.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대 하락하는 장 초반, 그쵸? 장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오늘도 5%대 하락, 에코프로 BM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양극재 기업은 44조 수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에코프로 BM에서 그쵸? BM에서 44조 수주를 했는데 기존의 SDI 측에서 그쵸? 기존의 SDI 측에서 받아왔었던 수주에 곱하기 2.5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쵸? 에코프로 BM의 평가를 받았었던 시장의 평가를 받았었던 58만 원보다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급 그리고 가격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락폭에 비해서 매물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소통방에는 지금 한 500분 정도에서 1000분까지 늘리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쵸?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통방 입장은 오늘로 끝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서의 매매 구조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건 알지. 근데 20% 30%씩 빠진 이후에 그쵸? 올라간다고 한들 내가 본전 심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이게 만약에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투입시키지 않게 되면요. 정말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주식 투자는 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심리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 기준치는 무조건 신고가 구조에 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시세가 먼저 반영한다.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잖아요. 그럼 이미 주가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하는 방법은 그렇죠? 물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지만 높지 않은 상태를 봐야 돼요.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주식 시세의 본질은 선반영이다. 그리고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만 투자를 해가지고는 그쵸?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실적이 좋은 것 그쵸?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면서 신고가를 만드는 것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식 수가 많지 않은 것 그쵸? 그리고 주도주일 것 이건 3번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캔슬림 전략의 원리예요. 윌리엄 오닐은 투자의 대가로 불리던 좀 레전드죠. 그쵸? 구루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부분을 한국 시장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쵸? 시간을 낭비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주가의 시세는 장기간 형성되는 것 같이 착시 효과를 불러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그쵸? 시세가 나오는 구간은 3개월 안쪽으로 발생을 하고요. 고가를 돌파하겠지만 조정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그 돌파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됩니다.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수익 모델과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입니다. 해결책을 그쵸? 제가 이 내용 보면 여기 그쵸? 예시를 들었고 해결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이 내용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 내용이에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심리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즈 지금 에코프로 BM 그쵸?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고가인 15만 원에 가더라도 가격이 쌉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절대로 지금 매도하기엔 늦었습니다. 매도하고 내가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스킬, 그 스킬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쵸? 그 스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는 지금 인원이 다 찼고요.
그쵸? 내용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받아가서 똑같이 그냥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연말도 됐고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 주도주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